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째려봤다는 게 탄핵소추안에 실제로 들어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국회 무시 명목으로 네. 이게 전원일치 기각됐다는 거 민주당에게는 절대로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네, 이 나라를 맡기기 힘들다라는 거. 네. 헌재에서 방금 결정이 났는데요. 반가운 속보가 하나 났어요. 너무 반가운 속보입니다.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는 결정입니다. 기각된과 동시에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곧 대선이 치러지면 얼마나 또 이제 그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법무부 이제 선관위 이런 쪽에서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범들 또는 선거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단속 이런 것들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복귀가 정말 잘 됐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역시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탄핵 남발이 또 한 번 입증이 된 거다. 탄핵을 했을 때는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단 한 번을 빼고 모두 다 완패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8대 0으로 기억된 것 같은데요. 8대 0으로 또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은 정말로 민주당에서는 이 탄핵 남발로 이제 국정을 발목을 잡고 식물 정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개탄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심판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원일치 기각이더라고요. 어쨌건 네네.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째려봤다는 게 탄핵소추안에 실제로 들어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국회 무시 명목으로 네. 이게 전원일치 기각됐다는 거 민주당에게는 절대로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네, 이 나라를 맡기기 힘들다라는 거. 네. 정말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태도와 그런 말은 결국 한동훈 도와주는 행보예요. 여러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감정적인 댓글이 실질적으로 한동훈 돕는 일이다라는 걸 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야기 다시 해보죠. 돌아오게 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제 당분간 검찰 인사라던가 이런 이 검찰의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휘권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거. 네. 법무부 장관 대행은 그건 무리 없다. 충분히 권한 행사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헌재 그 사무처장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네. 네, 헌재에서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그러면 저는 이 이완규와 함상훈 두 사람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 헌재 자체가 마은혁 2, 마은혁 3에게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좌편한데 우리 법 연구의 소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어막을 심는다는 거.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박성재 대행과 함께 법적 해석을 잘 받아서 그렇죠. 이완규 함상훈을 본인의 임기 안에 임명시켜서 도장을 딱 찍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 일부 세력들이 한덕수 출마론을 막 부추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 견해로 보셨을 때. 한덕수 총리의 출마설 아마 이런 좀 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비교를 했을 경우 맨 끝에 있는 캐릭터가 아니겠느냐. 이재명 대표는 뭡니까? 정치적인 본인 성과라면 발목 잡기 그리고 보복과 잔인성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탈이었다.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몰래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게 몰래 하겠다 이 말인 건데 그런 캐릭터와 맨 끝에 반대편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로 볼 수 있겠죠. 이분은 굉장히 70년대 고시를 합격해가지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 관료를 일을 해갖고 누구보다 안정감이 있는 최고 실력의 엘리트 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죠. 20분 넘는 통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아주 활발한 논의가 오갔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라면 이 정도는 인정하고 대화를 할 정도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국무총리 한덕수 대행께서 그런 어떤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러면 트럼프가 통화를 안 합니다. 차라리 다음 대통령 나오면 하지. 근데 지금 다음 대통령 이재명
이라고 저는 보지 않지만 이재명이 만약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기 전에 미리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상회담, 정상통화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통상 관련 정책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문제 등등 또 한반도 안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존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확인한 차원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지가 대외적으로도 공인받고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누구겠느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또 국민들의 기대감이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한덕수 총리가 훌륭한 인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요.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라는 건 좀 지나치다. 좀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한 헌재 재판관 2명 임명이 그럼 물거품이 되거든요. 한덕수가 없으면 최상목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2달 동안 이 미국 관세 전쟁에 대응하면서 국정을 잘 운영하는 게 참 중요한데 당장 필요하다고 외부에서 또 세임을 찾아서 쏙 빼오면 국민들이 정부와 정당을 너무 무책임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또 바깥에서 사람 찾고 막 이렇게 국정을 내팽개치게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철삭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비판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왜 한덕수에 대한 이름이 나올까라고 설명하다 보니까 한덕수 권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만약에 이번 대선 출마하게 된다면 원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고의 임무 미션은 뭐죠? 이번 대선을 잘 관리하는 거죠. 잘 관리하고 질서 있게 안전하게 또 부정선거 의혹이 또 안 나오도록 철두철미하게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거 이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제쳐두고 최상목 대행한테 최상목 대행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국회에 지금 탄핵 소추안 지금 발의돼 가지고 법사위에 계류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최상목 대행한테 줬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탄핵을 딱 눌러버리면 최상목 대행이 또 그 선거를 관리 감독하다가 또 탄핵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이 선거라는 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가적 큰 이벤트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게 좀 더 우선적인 임무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본인이 사실 정치인으로서 트레이닝 받은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관료입니다. 훌륭한 엘리트 관료이고 정말 실력은 뭐 어디 가서 전혀 뒤처지지 않죠. 하지만 정치인은 세계는 다릅니다. 정치는요 반드시 상대가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떤 법적 규정에서 잘못된 거 옳은 거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는 다른 것을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그런 정당과 함께 투쟁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의 어떤 세계에서 훈련을 받거나 검증받은 기간이 저는 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라는 이런 엄청난 어떤 상황에서 상대의 집중 공격이나 비난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버틸 맷집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자기 확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훈련이 좀 되어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워낙 반대되는 캐릭터 안정감 그것 때문에 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의 기대감과 국회의원들 일부의 출마 요청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국정을 책임지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대선 출마에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해야만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쵸.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주일 통화하고 일주일 만에 나 이제 못하겠다라고 나올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다음 주 네. 월 화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뭐 대선 출마 후보는 더더욱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우리 보수 진영 안에서 당 안에서 좌충우돌 하더라도 여기서 키운 후보들을 우리가 조명하고 누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까 그 부분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매번 우리가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할 때도 있지만 당장의 지지율이나 유불리만 보고 영입한 가장 가까운 인사가 한동훈이잖아요. 근데 당과 정부를
초토화시켜버리고 대통령 탄핵시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보수도 이제는 안에서 사람을 계속 키울 필요가 그렇죠.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으로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안 키워요. 네, 그리고 네. 보수 진영과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홀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죠. 네. 참 우리 입으로 이름하기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야당은 민주당은요 그런 것에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오히려 낫죠. 사람들을 검증하고 훈련하고 발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유연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뭐랄까 공식 루트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랄까 무슨 계급 사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 이모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국민의힘이 들어옵니다. 그건 아니죠. 정치란 것은 여기서 목숨을 걸고 우리 국민의 우파의 세계관을 지키자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몸을 던져 싸워야지만 우리 정당 정권 창출하고 그다음에 우파의 어떤 그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인생 이모작쯤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겸허하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